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선동 토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한 가지 알트를 보여드렸고, 이번엔 좀 더 다른 알트를 보여드릴 건데, 저번 영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뭐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뜨는 카드 눌러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마 기존의 전통적인 설계안과는 조금 달라요. 원래는 이제 가운데 코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양옆쪽으로 해서 임대 공간이 있는, 그리고 그 임대 공간 사이의 공간을 뭐 자유롭게 연결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그런 안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계단을 이제 어떻게 하면 2층 3층까지 계속 연속된 시각으로 해서 좀 사람들한테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드리는 안으로 이제 계획을 했다면, 이 지금 보여드릴 안은 좀 더 과격합니다. 요게 필지가 좀 세장한 편이거든요. 나름 도로에 면한 면이 좀 좁고, 그 다음에 그 대지 깊숙이가 좀 더 깊은 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가의 구성이죠. 도로 쪽으로 최대한 많은 상가를 구성한다는 전략에만 매몰 하다 보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안이 뻔해요. 별게 없어요. 근데 그걸 좀 탈피해서, 그러면 이제 1층만 살고 2층과 3층 나머지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1층 임대료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건물주 입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 전체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1층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1층은 어떻게 해놔도 가시성, 인지성이 좋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시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이면 물론 좀 더 받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1층을 건축주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이 1층은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하 1층, 2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3층부터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분을 과연 어떤 건축 전략을 써서 이걸 보완할 거냐, 이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번 안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확실히 시선으로 쫙 해서 안쪽으로 좀 빨아들이는 인상을 줬고,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체감 환기 가능한 썬큰 같은 거를 파서 동선을 좀 자유롭게 요도했다면, 오늘 보여드릴 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동선, 이 건물에서 수직동선이 가장 잘 인지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수직동선이라고 하면 상가에서 볼 수 있는 게 계단이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복도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이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도로 전면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면으로 끌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수직동선 자체를 굉장히 전시하듯이 해놓고, 굉장히 동선도 효율적으로 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지하 1층과 2층 이상 부분에 여러가지 임대료나 건축적 조건을 좀 극복하는 안으로 될 것 같은데, 늘 그렇듯 3D부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바로 요 안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여기 높이차가 한 5m 정도 나기 때문에, 뒤쪽 잠깐 가볼게요. 뒤쪽이랑은 5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게 뭐 그냥 3m만 해도 1m가 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층이 3,300에 2층 2,950으로 맞춰놔서 거의 6m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부가 조금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m 돌출된 부분이 이제 요 지상 부분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계단도 들어 올려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 계단이 들어 올려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뭐냐, 입구가 여기 어디 뭐 계단 입구냐,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예요. 요거 엘리베이터 입구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물 좀 보호하려고 위에 그런 거 하나 설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쪽으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에서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수직 동선의 가장 대표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입구 쪽으로 열리게끔 배치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요 계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3층까지 시선은 쭉 연결이 돼서 나머지 사실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은 안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맨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자체를 완전히 전시해 놓은 것처럼 외부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요쪽 상가에 들어가는 동선의 요 상가의 문이 이제 보이고, 그다음 이쪽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통창으로 계획을 해서 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이쪽이 하나 임대 공간이 있는 거고, 이쪽이 임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생 상가를 계획할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간 임대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도 가능하고, 쪼개서 2개로도 가능하고,
물론 3개로도 가능하면 좋겠죠. 그렇게 잘 된 상가들을 좀 가보시면 이 공간의 유연성을 전용료를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요쪽 한 덩이, 요쪽 한 덩이, 그 다음에 코어가 이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각 공간을 합치고 또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요거 설정할 때 그 최소 공간 단위는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공간 단위 한 10평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좀 더 뜯어보면 지금 굉장히 재밌죠. 여기 썬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수직동선을 이제 1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바로 놨어요. 이게 I 레벨로 보면 여기가 1m니까 I 레벨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되고 도로로 나간다고 해보면 사람이 요 지하에 뭐가 있는지 바로 인지가 될 만큼 지금 깊이와 높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1층이 2개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형태가. 더군다나 올라가는 동선은 굉장히 시원하게, 굉장히 넓은 계단이거든요. 그랜드한 계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정말 법정폭, 그 1200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고,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실제로 이걸 시장에 내놔도 거의 1층처럼 아마 부동산 중개인들이 홍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그들 중개사분들은 이 공간을 빨리 중개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좋게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그분들이 어떻게 포장을 할까를 보면 마치 1층 같은 지하 1층 뭐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임대료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하이니까 1층보다 살짝 싸겠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 막 지하를 찾아가야 되는 건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임대료, 1층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장점이죠. 그리고 이게 면적 단위 면적당 보면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물론 이 계단 없애고 다 공간 다 뺀 다음에 더 공간을 넓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임대 상품성 떨어지죠. 언제 나갈 줄 모르죠. 그럴 바에는 약간 줄이고 건축 전략을 조금 더 더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제 남는 공간에 나무 같은 거 하나 심으면 딱 건물에 데코레이션 되고, 여기는 이제 직각 주차 한 대 필요해서 냅둔 거고요. 요 옆쪽으로도 계단이 하나 있어요. 요게 메인 계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는 메인 계단. 그래서 요 양옆으로 계단이 지금 2개나 있기 때문에 양옆에 모든 근생 공간 모두 이제 1층과 거의 비슷한 1층에 준하는 아마 임대료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한 1층에 한 80% 정도 받는다고 해요. 좀 더 잘 받으면 85% 정도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단을 또 넓게 한 이유가 주변에 학원 수요가 좀 많거든요. 그 학원 수요와 이제 더불어서 옆에 아파트 재개발도 완료되면 유동인구, 그 다음에 학교 수요, 학생들의 유동인구, 그런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면 사실 이제 앞에서 버스 기다리거나 할 때 계단에 앉아서 잘 논단 말이에요. 그 계단에 앉아서 논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부동산적으로 보면 유동인구를 여기에 붙잡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땅이라고 해서 막 꽁꽁 싸매면 안 돼요. 최대한 거리를 향해서 열리고 내 땅에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상가의 건축의 가치, 마지막 이제 부동산으로 평가받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담장까지 없애주면 제일 좋겠죠. 여기 담장이 원래 실제로 있는데 지금 제가 없애놨는데, 담장까지 없으면 이제 요 공터에 요 건물이 딱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평면으로 잠깐 다시 보실게요. 1층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왜 여기를 이제 60 제로라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00 정도 되고, 이제 계단을 한번 타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101호와 102호가 나오는 거고, 뭐 화장실은 요 정도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임대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가벽인데, 요런 블록을 없애서 같은 공간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60제곱미터, 한 20평 내외식으로 공간을 구성해주면 제일 잘 쓸 거라고 이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요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죠.
아니 10평짜리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10평짜리는 없지 않냐. 여기 맞기는 해요. 근데 모든 건축 계획에서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계획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1층에 20평 20평 두 개 딱 둔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건물 모양에 따라서 지하 개발을 이제 풀로 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자그마한 테라스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공유하셔도 되고 따로 쓰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지하 1층을 내려가 보면 지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또 다른 복도 같은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은 여기서 타는데 지하 1층에 내릴 땐 여기서 내려요. 반대로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여기로 내려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랜드한 계단으로 내려와서 바로 지하 1층 공간으로 들어오고 지하 1층 공간도 이제 반대편으로는 상당히 개방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광, 통풍 뭐 이런 거 다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하 방수벽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토목을 시공을 하고 이게 아마 내방수 구조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하 공간을 좀 최대로 쓰기 위해서 그 내방수 구조는 특징상 물을 실내로 받아들인 다음에 요 공간, 요 남는 공간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건물 안에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물을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하 방수벽이 있다는 거, 여기 혹시 뭔가요? 하고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총 주차가 들어가고요. 요게 예비 주차입니다. 요게 주차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주차 요렇게 하는 거는 총 5대까지만 인정받고 6대까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예비 주차이고 법정 주차 6대는 지상 1층에 있는 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는 25.28제곱미터 요런 게 이제 창고 공간 뭐 아니면 뭐 동아리 공간 뭐 요런 게 또 요 주위에 한성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하 부분에 여기가 지방조사 결과값을 봤을 때 지하 약 4.2m 정도에서 연암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토목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근데 뭐 안 나오기를 바라봐야죠. 아무래도 뒤쪽에 도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막 큰 암덩어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듭니다. 1층으로 이제 이 두 개가 나오고 2층도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2층으로 올라오면 계단 타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주 가로를 바라보는 통창 하나 있고 뒤쪽을 바라보는 작은 창 있는 이 공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각각 60, 66, 뭐 65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될 것 같고 3층 마찬가지이고 4층 올라가면 원래 안 같은 경우에는 요게 30몇 제곱밖에 구성이 안 됐었는데 조금 매스를 조절을 해서 여기 이제 큰 65제곱미터, 66제곱미터짜리 이제 외부 공간, 이제 실내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 세대 전용으로 하게 해줘야지만 이제 소유의 불분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세대 전용으로 해주는 게 좋고, 제가 이제 하나 알아보고 입증하고 싶은 가설은 뭐냐면 저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좋죠.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도 분명히 이제 임대 공간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실외 면적은 실내 면적이 얼마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을 거냐? 그게 좀 제가 최근에 가장 주의 깊게 좀 탐구하고 싶은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지금 요 면적이 53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3분의 1이면 17제곱미터의 실내 면적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서 아마 임대료를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건 저도 이제 이제 도면 들고 주변에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얼마 정도에 이제 더 받을 수 있겠냐. 물론 이게 만들어주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탑으로 가면 이제 옥탑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아마 설비 공간들 다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요게 총 4층 규모의 지하 2층 규모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확실히 주변에는 없는 건물의 유형이긴 합니다. 주변 건물을 제가 다 가봤는데 다 동선도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수직 동선도 연결돼 있고 엘리베이터 다행히 있는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네, 계단도 이렇게 좀 전시되어 있어서 수익동선이 강조되는 건물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단연코 눈에 띄는 건물로 될 수 있을 거는 같고, 뭐 재료나 그런 것만 잘 맞춘다고 하면 주변에선 가장 주목받는 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소망이긴 하죠. 물론 제 계획만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임대도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도 무엇보다 잘 돼야죠. 뭐 그런 시공 같은 것도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 같은 거는 다 만들어서 도매 현장에 드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삼선동 계획안, 상가 계획안 두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두 가지 계획은 모두 각각 장단이 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안에서 임대 공간의 가변성을 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수익동선을 정면으로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수익동선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지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를 빠르게 흡수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 어떤 게 좋을지는 물론 건축주분이 선택을 하기는 하셔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을 좀 더 잘된 계획안이다 라고 아마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과연 전체적인 면적은 어떻게 되고, 공사비 얼마나 되고, 향후 일정 같은 거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임대가 궁금하시겠죠? 주변 비해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다 책정해 놓은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16일에 저희 랜드클래스, 이달의 클래스 오셔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땅은 저희 랜드북에서 전속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결정을 하시면 바로 요 뒷단이 준비되어 있는 설계부터 출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뭐 사옥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투자용, 지금 다 이게 뭐 떨어진다 죽는 소리 하는데 사실 이때 움직이시는 게 가장 돈 버는 길이라는 걸 아마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러면 10월 16일 랜드북 클래스에서 뵙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